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3분의 1이 국적을 다른 나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배들은 가깝게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근처에 있고 멀게는 동남아시아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영태 북한 미래포럼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대북 제재 이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3분의 1이 다른 나라 국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필리핀에서 몰수된 북한의 선박 진통호 같은 경우에는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이 기니 밑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 이순아 기자께서 상당히 큰 보도를 사실 했네요. 그리고 어떻든 이제 처음에 이게 시에라레온 그 국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러나 어떻든 진통호 자체가 신간한 그런 함선으로 일단 포착이 돼서 필리핀 당국에서 이것을 조사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배 자체는 지난 2월 21일에 인도네시아를 출발해가지고 3월 3일쯤 필리핀 수비국 도착을 했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의심이 가니까 1차적인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는 별 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시 재입력이 되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전자무기 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래 됨으로써 이번에 이거 다시 수세 몰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북한 선원들은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적을 바꾼 배들 중에는 탄자니와 몽골, 캄보디아 국적으로 해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모두 북한과 교류가 있는 나라들이란 말인데 네네. 그러면서도 유엔 회원국이란 말이죠. 예. 안보리 제재 준수의 의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이런 국적을 갖도록 이래 했는 것은 이런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했던 이 행위들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래 보면 시에라레온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은 지금은 조금 바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노선을 사실 이끌어왔고 이것이 이제 북한과의 어떤 친밀도를 높인 그런 국가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 외교 관계, 특수한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국가들의 이름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31척의 배들이 도대체 어디에 떠다니고 있을까? 이렇게 좀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근처를 떠다니고 있었고요. 동남아시아까지 간 사례까지 있더라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는 왜 간 걸까요? 크게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자기들이 고유로 필요한 어떤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사실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다른 국가들의 물동량들을 운송해주고 거기서 이제 운송비를 받아낸다든가 이런 어떤 활동도 사실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번에도 파업류 같은 것 이것을 이제 필리핀에다가 하역을 해서 필리핀에 이제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 일종의 장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뭐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은닉해서 뭔가 여러 가지 무역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무기와 관련된 어떤 무기를 판다든가 또 무기를 또 자기들이 사갖고 온다든가 그 다음에 특히 로켓과 관련된 것들 미사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 등등을 은닉해서 이제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주로 이제 동남아의 물동량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수송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또 앞서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이 또 북한 선박 31척에 대해서 이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중국에 이 배들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런데 궁금하고요.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이제 제재 조치 자체가 일시에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또 그 중에서
국적이 전체 다른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그 이름 자체가 선박 이름 자체가 또 다른 것으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정리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되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 31척에 대해서는 소위 유엔 회원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자기들 이런 그 해운 자기들이 선박 아닌 예. 이런 어떤 것을 들어오는 것을 일단 막도록 이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몰수 조치로 뭐 북한이 몸을 얼마나 살릴지는 참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국적을 위장한 북한 선박 뭐 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저렇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름도 저렇게 바꾼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북한은 아마 이 31척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활을 걸고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예. 아니면 또 국적을 또 세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그 선박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북한은 좀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이전과 같이 이것을 뭐 섣불리 그리고 또 그냥 그 간단하게 이런 것을 이제 뭐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아무리 그 이름을 바꾼다든가 국적을 세탁한다 손 치더라도 이 31척의 그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은 여러 가지 그 포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네, 필리핀 당국이 북한의 선박 이 진통호를 몰수한 것은 뭐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진통호 처음에는 의심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뭐 어떤 의심물질이 발견이 된 거고요? 왜 몰수가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근데 두 번째 주시죠. 수석을 해보니까 그게 역시 이제 군사용 그런 예. 것들이 있었다 치는데 예를 들어 전자무기 뭐 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만약 이제 이런 자체가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 선박은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일단은 받아들여지고 예.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유엔 제재 조치에 해당되는 그런 선박으로서 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몰수당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선원들이 나름대로 추방이 되는 네. 어떤 그런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일단 첫 그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진통호도 이 유엔 제재 대상 선박에 올라와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에 2013년 7월에 청천강호락 해가지고 예. 미그 21 전투기 등을 싣고 가다가 사실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2014년 7월에 유엔 안보리 특별 제재 대상에 그 해당됐던 그런 선박으로 일단 예. 알려져 있죠. 모두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OMM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번에 그 31척 자체가 다 OMM 그 선박 회사 일단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그 포착을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배는 몰수가 됐고 이제 선원들은 추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예. 제재입니다. 이제 네. 일단은 그 선박이 몰수되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선박을 더 이상 쉽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사실 못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됐던 실질적인 이제 그 선원들이 또 불법적인 그런 활동에 해당됐기 때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필리핀에서 추방이 돼서 결국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강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유럽연합이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뭐 개인 16명과 네, 기업 네. 12곳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이 대상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앞서 나왔던 이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네. 이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이번 경우는 또 아주 뚜렷하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그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지시하거나 또 이것을 또 움직이는 어떤 그런 예. 직접적인 그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또 해당된다든가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그 미국이 상하이 양원에서 내린 제재 결의안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정부도 역시 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물론 이 윤병세 장관께서 최근에 이 YTN 와서 또 그 대담도 하셨고 그 예.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해상을 봉쇄하는 또 해상의 어떤 그 제재, 소위 북한 선박, 또는 북한 선박, 북한 쪽으로 향하는 뭐 여러 가지 북한 물건을 나르는 어떤 그런 선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해상으로 또 우리 영해로 움직이는 것들 아니면서 공해상이라도 또 업신가는 물품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그 낮은 핫산하고 연결된 뭐 러시아의 석탄 이것을 이제 우리 포항 포철에 뭐 옮겨온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아마 제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북한이 이제 이 선박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대외 활동을 이런 무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어렵게 사실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그런 조치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유엔 제재 결의안 이후에 뭐 북한이 말로써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네. 북한 정부의 대변인 성명도 있었고요. 네. 뭐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도 있었고, 뭐 대남 선전기구죠. 네. 조평통의 담화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모레부터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단 말이죠. 네. 북한의 도발이 조금 위험스럽지 않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예.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연례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연례적으로 하듯이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도발을 해왔는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각종 그 포라든가 아니면 또 단거리 미사일을 뭐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도 이제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인다든가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사실은 예외가 전혀 없다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이제 벌써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예. 원산에서 이제 쏘아 올린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이래 위협하는 그런 그 군사적 조치들이 사실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북한 역시 이것도 바로 직접적으로 지난번처럼 연평도를 도발을 한다든가 공격을 해서 그다음에 뭐 천안함 폭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만큼 만약에 이번에 그런 빌미를 우리한테 준다고 한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차원, 한미연합 군사력 차원에서나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위협을 하는 건 뭐냐.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대응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도 강하게 짓는 개의 어떤 그 지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필리핀에서 북한 선박 진통호가 이제 몰수가 됐고요.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3분의 1이 국적을 다른 나라로 위장한 것을 확인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정영태 대표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